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1988년 한번 이 변화, 민주화 직후에 그런 어떤 변화를 경험한 이후에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돼요. 1인 2표 병립제가 최초로 도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1인 2표 병립제가 도입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19일 1인 1표제 방식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것은 직접선거, 평등선거, 그다음 자유선거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선거 제도를 바꿔라 라고 이제 정치권한테 권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헌법재판소는 그 기존의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방식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기존의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선거구 후보자에 대한 지지, 그것을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했었어요. 전국구 비례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권자가 두 개의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 한 표, 정당 한 표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후보한테 투표를 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당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 지역구 후보한테 투표한 것들을 쭉 집계를 해서 각 정당의 득표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 각 정당의 득표율의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례대표에 대한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발현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나는 하나의 투표만 하게 돼요. 지역구 후보를 선택을 하게 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후보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서 내가 나의 한 표를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은 난 진짜 싫어해요. 그 정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을 나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요번 선거에선 이 후보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 후보의 어떤 면면을 보고 그 후보한테 나의 한 표를 행사를 하게 된 거죠. 그죠? 나는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이 싫다 하더라도 일단 그 후보가 좋아서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나의 한 표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결국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의 득표율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정당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는 다른 정당을 좋아해요. 근데 단순히 내가 그 정당에 속한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투표를 했는데 그 표가 자동적으로 그 정당의 득표율로 계산이 된다라면 나의 진정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반영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던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기존의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직접 선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자의 투표에 의해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 선거와는 완전히 별도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이에 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기존에 한 표 가지고 지역구 후보한테 투표하는 거 가지고 같이 비례대표를 계산을 하는 이 방식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평등선거라는 건 뭐예요? 내가 던지는 한 표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던지는 한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게 될 때 평등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 의원의 선출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아울러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도 기여하는 이중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후보한테 나의 한 표를 던지게 되면 그것은 그 후보를 뽑는 데에도 일조를 하지만 그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가져가는 데도 일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한 표는 이중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니에요. 아무런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소속 후보한테 나의 한 표를 행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나의 한 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보, 무소속 후보를 뽑는 데에는 나의 한 표가 일조를 할 수 있지만 이 후보가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던진 한 표는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한테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 나의 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후보한테 투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방식은 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투표 가치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4년 3월 12일에서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이제 공포가 되고 지역선거구 후보자 투표와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비례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인 2표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한테 한 표, 그 다음 정당한테 나의 한 표를 던지는 두 개의 투표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 요것을 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이 상호 독립적인 1인 2표 병립형 혼합 선거제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인 2표 병립형 혼합 선거제가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국회 선거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